일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 다음에 노는 거죠. 70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조 파괴 공안 탄압이 본격화되면서 노동계약 시간표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현재 우리가 일하고 있는 농축협 사업장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윤석열 정권의 노동계약 중 농축협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계약안을 살펴보며 우리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죠. 주 69시간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120시간을 부르짖던 윤석열이 결국 노동시간을 제멋대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MZ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강조하며 내놓은 주 69시간 개편안. 그런데 반발이 거세지자 윤석열은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며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MZ세대를 들먹이며 노동시간 정책을 바꾸겠다 말했지만 이는 누가 봐도 노동시간을 더욱 늘리고 싶어하는 자본과 재벌의 청부 입법이 틀림없습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고요. 임금은 깎고 노동시간은 늘리고 사용자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노동자는 죽어나가는 사회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업장에선 노동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오히려 적정 인력 충원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이고 업무량을 감소시켜 쉬어야 할 때 쉴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탄력근로제도 바꾸려 합니다. 현행법상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 대표와 협의로 사전 확정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라는 꼼수를 이용해 노조와의 합의 사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계약으로 다시 한번 사용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임금 체계도 변경하려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상생임금위원회를 만들어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은 연공급 임금제입니다. 장기 고용을 전제로 근속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므로 고용 안정과 생활 보장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농축협은 연공급과 직무급이 혼용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 체계 개편안은 직무 성과급제로 직무보다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만든 직무성과급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호봉제라고 몇 년 일하면 얼마 받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걸 없애버리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성과가 높거나 어려운 일하면 임금을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이 어려운 기준도 회사에서 지들 입맛대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회사 말 잘 들어라 그런 사람만 이득을 보게 해준다 뭐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임금은 다 달라지고 회사 눈치 봐야 임금이 오르는데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이렇게 노동조합의 힘이 빠지게 만들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에 목소리 내야겠죠. 그렇습니다. 직무성과급제가 도입될 경우 조합장에게 밉보이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의 노동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는 우리 노동자들을 더욱더 실적 압박으로 내몰 것이고 지점별, 사업소별, 부당한 차등성과 지급 등 직원들 서로가 경쟁자로 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결국 단결해야 할 노동조합도 위태로워집니다. 직무성과급제는 임금 축소는 물론 직원들을 경쟁으로 내보는 스트레스가 만연한 직장 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노동시간, 임금체계 등은 모두 취업규칙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현행법에서는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전체 직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과반수 노조의 노동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에게 하나라도 더 빼앗아 사용자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하는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꼼수를 생각해냅니다. 노동자 집단을 쪼개서 특정 직군, 직종, 사무소 등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하나는 취업규칙을 좀 더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동자들을 개별화, 파편화시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노조 혐오를 넘어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노조 파괴를 시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은 이제 우리에게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혁에 맞서 우리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 사업장의 단체 협약을 강화하고 지켜냅시다. 노동시간과 임금체계는 노동조건의 핵심 사항입니다. 우리가 확보한 노동조건이 후퇴되지 않도록 단체 협약을 사수하고 노동조건을 지켜냅시다. 둘째, 조직 확대에 나섭시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직원 과반수 이상의 노조가 안되면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결정의 주도권을 사용자가 쥐게 됩니다. 사용자의 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선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적극 조직해 직원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활동하는 노동조합이란 것을 보여주십시다. 민주노총은 민생 파탄,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에 맞서 대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도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은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 민중을 지키는 힘은 조직된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모아서 함께 싸웁시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혁 개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전국 협동조합,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농협중앙회를 바꿔냅시다. 윤석열표 노동개혁의 최전선은 우리 현장 지부주회입니다. 지부, 지혜, 단결로